제6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60회까지 왔어요. 60회까지 왔는데 60회는 이제 전회차에 비해서 조금 수월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은. 그런데 이제 까다롭게 출제가 된 게 몇 개가 보여요. 그런 것은 우리가 천천히 이제 수업 들어가면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문제는 역시나 유물유적 문제입니다. 자, 1번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는데 뭐부터 보여요? 빗살무늬 토기. 그렇죠? 신석기 같다라는 거죠. 정착 생활과 농경이 시작된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그렇죠?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여기 보면 갈돌, 갈판 이렇게 나오고 움집도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석기 시대가 맞네요.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번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가락바퀴 뼈반을 신석기 때 그 원시적인 수공업을 했었죠.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 무덤 껴묵거리로 오수전. 오수전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한데 중국 돈이죠. 중국 돈이 우리 철기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다. 철기 시대.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다. 철기 시대. 의뢰도구로 청동방울 등을 사용했다라는 게 청동이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가 신석기 찾아라라고 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거죠. 사료로 만나는 한국사, 읽어봐라 라는 거죠. 구금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천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주관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뭐라 불렀어요? 천군. 그래서 신을 이렇게 모시는 사람 천군. 또 나라에 벼르이 있으니 이를 소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장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 그 안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예요? 소도, 천군 나왔다라는 거죠. 재정분리사회 4만, 연맹국가 중에 4만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1번 영고라는 제천 행사는 부여죠. 12월 달에 제천 행사를 했고 신지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4만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신지. 자,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라는 거. 옥저의 결혼 풍속. 그렇죠? 자, 네 번째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책화는 동해. 그래서 그 부족 간의 이 경계를 엄격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동해입니다. 2번이 정답. 자, 우리 3번 문제로 가볼까? 3번 밑줄 그은 제도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고국전황이네요. 고구려. 그렇죠?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관청에 곡식을 내어서 백성 가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식량을 빌려주어라. 겨울에 갚게 해라 라는 거죠. 이 어려운데 춘대춘합이라고 어렵죠. 그래서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해라. 이자는 없어요. 그래서 고국전황 때 진대법을 얘기하고 있죠. 진대법은 3번이 나왔네요. 자, 1번은 고려 태조 때 진대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이 이것을 이제 계승한 거죠. 자, 상평창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기구. 그렇죠? 3번 진대법이 정답이 나와 있고, 자, 제위보는 우리가 이제 고려 광종 때 있었던 건데 돈을 모아서 빈민을 구제했던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진대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섬을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4번. 가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 섬. 자, 가지어라고 불린 강치가 많이 잡혔대요. 예전에 1900년 대한제국 칙령. 그래서 고종 황제가 석도라고 돼 있죠. 석도가 어디예요? 독도. 그렇죠? 1906년 울도 군수시뭉택의 보고서에 무엇으로? 독도로 표기되었다. 독도.
그래서 지금 이 독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독도를 풀어보자. 1번 러시아가 조차를 요구했대요. 러시아는 저령도 조차를 했어요. 저령도를 조차하겠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협회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었죠. 저령도. 영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섬.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해서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했었죠. 그래서 영국 애들은 우리나라 거문도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불렀어요? 해밀턴 항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3번.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 도착한 섬은 제주도. 그렇죠? 제주도. 자,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우리 영토임을 주장한 섬 어디예요? 독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숙종 때,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저거 누구 땅이야? 라고 하니까 일본에서 저거 우리 땅 아니고 조선 땅 맞습니다. 라고 확인을 받고 왔던 안용복. 안용복의 활동 조선 숙종 때죠. 그래서 독도는 4번과 관련이 있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5번 문제인데 사진이 그림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자, 가에 들어갈 가상 우표로 적절한 것. 우리 반에서 공주와 부여에 도읍을 했던 국가, 수도를 삼았던 국가. 그러면 일단은 이제 한성,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주면 그 웅진성, 그리고 부여면 사비성 이렇게 갔죠. 어디? 백제죠, 백제. 일단은 자료를 한번 볼게요. 여기 백제 보면 여기에 보면 금동대학로가 있고 그리고 산수문이 벽돌,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에 있고 서울에 있죠. 석촌동 구분, 무령왕릉, 석수. 지금 보면 다 백제와 관련된 유적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제에 대한 내용을 찾아라라는 거죠. 자, 그럼 백제 유물 유적을 찾아봐라라는 얘기죠. 신라, 첨성대, 단락. 그렇죠? 자, 미륵사지 석탑 어디에 있어요? 익산에 있잖아요.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백제 무왕 때, 그러니까 2번이 정답. 자, 무용총 수렵도예요. 수렵도 어디예요? 이게 무예를 숭상했던 고구려지요. 고구려. 성덕대왕 신종, 그래서 통일신라 때 만들었던 종. 그러니까 이제 백제와 관련된 거는 2번. 2번이 정답이죠. 자,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김해 지역에 세워진 이 나라의 역사를 만나보자 라고 하는데 김해래요. 김해. 자, 국립김해박물관 김해 구지봉, 김해 대성동 부분 무덤이죠. 그래서 김해 수로왕릉, 김수로왕이잖아요. 그렇죠? 김수로왕 어느 나라예요? 이 정도 했으면 알아야지. 가야입니다. 그렇죠? 가야. 그래서 정확하게는 금관가야인데 우리는 금관을 몰라도 돼요. 가야만 알아도 돼요. 그렇죠? 기본 우리가 기본 그 문제를 풀 때는 가야 정도만 알아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라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번. 전기가야연맹을 주도하였다. 금관가야죠. 그래서 지금 가야라고도 나와줬어요. 1번이 정답. 2번. 교육기관인 국학. 국학은 어느 나라의 대학교예요? 이것은 신라. 그렇죠? 자, 옥저를 정복하고 그리고 또 동해안으로 진출했다. 옥저를 복속시킨 나라. 고구려. 그렇죠? 고구려. 자, 지방에 22담로 도시 22개를 두고 거기에 왕조까지 파견했던 백제예요. 그렇죠? 백제, 무령왕. 백제만 알면 되죠. 국가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금관가야 정답이죠. 자, 우리가 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7번. 밑줄 긋은 왕의 업적. 왕을 찾아라. 왕이 영을 내려 순장을 금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대요. 순장을 하지 마라고. 그래서 순장을 금지. 이전에는 국왕이 죽으면 남녀 5명씩 같이 묻었대요. 생매장 시킨 거죠.
이때 이르러 금지시킨 거다. 여러 신하들이 한뜻으로 신라 국왕이라는 호칭을 올리니 왕이 이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순장도 금지시켰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나온다라는 거죠. 국호를 신라로 했고 그리고 마립간에서 왕으로 왕호를 고친 왕 누구예요? 6세기 신라 지증왕.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증왕 풀었어요. 지증왕의 업적을 찾아봐라. 1번 우경을 장려했다. 그래서 소를 이용한 농사를 했던 지증왕. 그러니까 1번이 지증왕으로 정답. 2번 율령을 반포했대요. 자, 지금 신라에 관련돼서 문제를 낸 거니까 율령 반포 법흥왕 정도가 되겠죠. 자, 독서 삼품과 누가 시행했어요? 이거 8세기 원성왕이 시행했습니다. 자, 환왕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했다. 진흥왕이죠. 6세기 신라 진흥왕. 그래서 지증왕에 대한 문제는 1번. 이런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니까 우리가 잘 파악을 해둬야 돼요. 자, 8번 문제로 가보자. 가에 들어갈 풍속.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풍속. 그렇죠? 민족, 명절 이런 건데 명절 문제가 나왔어요. 자, 동지가 12월 22일 정도 양력이에요. 그래서 밤이 가장 긴 날. 그렇죠? 팥죽 먹는 날. 이때인데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래요. 그래서 양력 4월 5일 무렵으로 중국 춘추 시대 계자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날에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식, 차가울 한에 먹을 식, 한식. 그래서 한식이면 3번이 정답이 되죠. 1번 단오는 5월 5일 날이에요. 음력 5월 5일. 그래서 창포물에 머리 감는 날. 뭐 씨름도 하고 그네뛰기도 하고 널뛰기도 했고 칠석 음력 7월 7일이죠.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에요. 이날 뭐 비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만났다. 그러면 여성들은 그 하늘 보면서 막 빌어요. 바느질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성들은 이제 밭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칠성날에 있었고 정답은 이제 한식이죠. 한식,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날.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고 그리고 찬 음식을 먹었다. 이게 힌트가 또 있죠. 삼진날은 잘 모르죠. 3월 3일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화전을 부쳐 먹는 날. 그래서 화전놀이 하는 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렇게 이제 단오칠석 한식 정도 이렇게만 잘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우리가 8번은 3번으로 정답을 하고 9번 문제 들어가 보자. 9번이에요. 야, 이런 거 되게 어려운 문제죠. 우리 이런 거 보면 되게 어려워. 아니 뭐 사이에 있는 일을 찾아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가번. 백제 운명을 결정지은 황산벌 전투라고 돼 있어요. 황산벌 전투는 백제 계백과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전쟁을 벌였던 백제의 마지막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제 멸망이 언제냐면 660년. 그래서 660년에 황산벌 전투가 이루어졌었다. 물론 신라가 이기죠. 자, 당군을 물리친 기벌포 전투. 이게 어려울 거란 말이야. 기벌포. 그래서 당나라 군대니까 이들 물리쳤대요. 그러면 나당 전쟁 중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당 전쟁에 우리가 승리를 하면서 당나라를 몰아낸 마지막 전투가 기벌포 전투. 그래서 676년이에요. 근데 모른다고 하면 이게 백제가 멸망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당 전쟁이 있었구나. 이렇게 잡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1번 백강전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백강전투 같은 경우는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멸망하고 백제 다시 부활시키자.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이때 일본이 도와줬어요. 그때 도와줬던 마지막 전투가 백총강 전투, 백강 전투죠. 그러니까 663년
백제 부흥운동이 660년에서 663년까지인데 백제 부흥운동의 마지막 전투가 백강 전투니까 1번이 싹 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1번. 2번. 살수대첩은 고구려에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을지문덕 장군이 막았던 전투예요. 그래서 이 가보다 훨씬 이전 전투 612년. 자, 이제 3번 보면 관산성 전투라고 하는데 관산성 전투 들어는 봤는데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렇죠? 6세기 때죠. 그래서 6세기 때 진흥왕이 배신하고 열받은 백제 성왕이 공격을 했죠. 계속 공격하다가 성왕과 진흥왕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때 관산성 전투에서 진흥왕이 성왕을 전사시키면서 이겼던 전투. 그러니까 이제 훨씬 이전 시대죠. 처인성 전투는 이건 고려 시대잖아요. 그렇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2차 침입 때 우리 김윤우 장군이 막았던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제는 1번. 1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10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10번. 다음 기획서에 나타난 시기. 발생한 사건. 그러니까 일단 시기를 찾아야 돼요. 이 자료가 얘기하는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고 이때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시기를 일단 찾고 천년의 신라래요. 마지막을 향해 가다 신라는 해공황 이후에 잦은 왕위 쟁탈전으로 통치 질서가 어려워지고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다. 정부는 세금을 독촉했고 농민들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농민을 분기를 많이 일으켰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당시 시대의 상황을 되새겨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요? 신라 말. 그렇죠? 신라 말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신라 말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라 하대, 신라 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기는 찾았어. 우리가 신라 말에 발생한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김헌창의 난이죠. 김헌창의 난 신라 말에 있었던 봉기고 그래서 반란이죠. 1번이 신라 말에 있었던 사건으로 정답. 2번 이자겸의 난이요. 이것은 고려 인종 때 있었죠. 이자겸이 인종의 장인이잖아요. 그런데 장인이 내가 왕이 될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이자겸의 난 고려시대. 자, 김삼이 효심의 난 역시 고려시대 때. 그래서 무신들이 집권을 했을 때 무신 정권기에 있었던 난. 망의망소의 난. 소가 있어요. 소가. 그렇죠? 그래서 공주명학소의 난. 이건 언제 있어요? 역시 고려 무신 집권기에 있었던 반란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는 건 신라 말에 있었던 사건 몇 번? 1번이 정답이죠. 자, 11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11번. 가에 들어갈 사실로 옳은 것. 타임라인으로 알아보는 발해 역사래요. 발해. 이제 머리를 발해로 빨리 바꿔야 돼. 그래서 발해는 이제 우리가 네 분의 왕을 배웠다. 고왕, 그리고 무왕, 그리고 문왕. 1대, 2대, 3대 왕. 고왕 대조영의 아들 대무예, 대무의 아들 대흠무. 그래서 쭉 가다가 10대 왕 때 산왕. 그래서 발해 전성기. 근데 지금 두 번째로 물어보고 있어요. 무왕. 자, 우리가 무왕 때는 아버지가 이제 나라를 건국하고 곧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침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무왕은 이 우리 발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쟁 같은 걸 많이 했을 때가 무왕 때예요. 그러니까 가 시대는 웬만하면 뭐 전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 발해 무왕 때 있었던 일이 무엇이 있느냐? 1번 대마도 정벌. 야, 이거는 쓰시마 정벌은 고려 때도 있었고 조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 말 박위. 그렇죠? 그리고 조선 세종 때 이종무. 이렇게 해서 두 번 있었어요. 근데 고려 말 조선이니까 발해는 상관이 없죠? 틀렸어요. 사군 육지는 조선 세종 때. 그래서 최윤덕 그리고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개척을 했어요.
발해 때, 조선 때 틀렸고 동북 구성 고려잖아요. 고려 발해고 고려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윤관이 그 여진을 몰아내고 세웠던 곳이 동북 구성. 그렇죠? 예종 때입니다. 산둥반도의 등주를 공격했다. 누가? 발해 무왕이요. 문유야 일로 가서 나랑 같이 공격하자. 그래서 장문유 장군을 시켜서 수군으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던 산둥 공격 있죠. 그래서 장문유의 수군이 활약을 했던 발해 무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가 1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2번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세운 태봉 모르겠는데 도성터 사진입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수많은 청주 사람을 이곳 철원에 옮기고 도읍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태봉이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철원에 도읍을 했다. 철원에 도읍하고 태봉 후고구려? 그렇죠. 그래서 궁예예요.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물어봤으니까 궁예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면 정답은 2번에 있어요. 궁예. 자, 1번 견훤은 무엇을 했습니까? 후고구려? 후백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을 했다라는 거죠. 자, 정답은 궁예. 2번에 궁예가 정답을 우리가 찾았고 온조. 야, 온조는 어디? 백제죠. 백제. 후백제가 아니고 백제. 그래서 백제를 건국한 왕이 온조왕이고 주몽. 고주몽이잖아요. 그렇죠? 고주몽. 고구려를 건국했던 주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궁예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찾았어요. 2번 궁예. 나머지 분들도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우리가 이제 13번 문제로 가자. 자, 밑줄 그은 이 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책을 물어봤어요. 책이 뭐냐?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승려 이련이 저술한 역사서래요. 이련 스님이 책을 썼어요.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라고 돼 있죠. 이 책 모르는 학생은 없잖아. 다 알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고조선 공부한단 말이에요. 고조선 공부할 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 이련의 삼국유사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조선을 알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단군의 고조선 이야기 삼국유사 책을 물어보고 있죠. 자, 1번 동국통감. 일단은 삼국유사는 고려시대에 만든 역사서예요. 동국통감은요, 조선시대에 만든 역사서. 조선 성종 때 서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서. 자, 동사강목도 역시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안정복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국유사 3번이 정답이야. 3번. 그렇죠? 삼국유사 찾았고. 제왕홍기 고려시대 맞아요. 고려시대는 맞는데 이련이 아니고 제왕홍기는 이승휴가 이렇게 만들었던 역사서. 그러니까 이승휴, 제왕홍기.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3번과 4번 헷갈리는데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3번이 정답. 1번, 2번, 3번, 4번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14번 문제로 갈게요. 아이고, 이것도 사진 문제네. 그렇죠? 문화재.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시대는 고려시대 때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대요. 이게 이제 서울에 있거든. 서울 용산에 있어요. 자, 원의 영향을 받은 석탑이다라는 거예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요. 목조 건축을 연상하게 하는 다채로운 조각들이 엄청나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려시대 때 만든 탑이고 그리고 원의 영향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원 간섭기 때 이렇게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탑. 지금 어디 있냐?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라는 거죠. 자, 불국사 3층 석탑 어디에 있어요?
경주 불국사 있잖아. 그리고 불국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신라시대고 그리고 불국사니까 틀렸어요. 그렇죠? 자, 2번. 이것은 뭐예요? 분황사 모전석탑. 이것도 신라 때. 그렇죠? 그래서 신라 상대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전탑. 자, 이것은 언제예요? 이것은 발해예요. 영광탑. 자,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4번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것이 정답 4번. 그래서 이것은 원간섭기 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높고.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문 열고 들어가면 맨 끝에 커다란 탑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고 고려 원간섭기 때 만들어진 탑이에요. 그러니까 원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크게 만든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15번 문제로 갈게요. 15번 문제.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맞춰보자라는 거예요. 순서 맞추기. 이게 우리가 볼 때 가하고 다는 알겠는데 나를 잘 몰라서 이렇게 이제 헤맨 학생들이 많은데, 자, 보면 여기에 소선영이 나오죠. 그리고 서희가 나와요. 서희의 외교 담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진을 내쫓고 우리 옛 땅을 돌려준다면 어찌 거란하고 교류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서희가 가서 얘기를 한 거죠. 거란의 1차 침입 때 우리가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서희의 외교 담판. 자, 양규. 항복은 없다. 거란에 맞서 끝까지 싸우자라고 돼 있어요. 요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어려운, 보기 힘들었던 문제인데, 양규의 선전은 2차 침입 때 있었어요. 거란의 2차 침입. 그래서 이제 쳐들어왔을 때 양규가 끝까지 저항을 했었던 2차 침입. 그리고 여기에 강감찬 장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곳 귀주에서 거란을 모두 물리쳐라. 그래서 거란이 1차, 2차, 3차 침입. 그렇죠? 그래서 소선영이 쳐들어왔었고 80만이 쳐들어왔었어요. 80만 대군. 그리고 이때는 2차는 40만 대군. 거란의 왕이 직접 쳐들어왔었고, 그리고 이때는 10만 대군. 10만 소배합이 장수로 이렇게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1차 때, 2차 때, 3차 때니까 순서대로 1, 2, 3 가나다. 정답은 1번. 1번이 정답이죠. 자, 1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정답을 맞히래요.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자, 제시된 단계별 힌트를 종합해서 알 수 있는 기구. 지금 이제 물어봐야죠. 고려 무신정권기, 고려시대 때 기구래요. 무신정권기의 최고 권력 기구. 그래? 임시기구로 출발. 모르겠는데. 최충원이 설치. 이제 알 것 같은데요. 최충원이 만들었던 기구인데, 최충원이 집권했을 때 가장 힘이 컸던 최고 권력 기구는 교정도감이잖아요. 교정도감. 그렇지? 교정도감. 자, 1번 중방은 뭐예요? 여러분, 중방 기억 안 나? 중방은 정변이 생기고, 그러니까 문신들 다 죽이고, 그리고 집권을 해서 처음으로 이거하고 똑같이 최고 권력 기구를 만들었어요. 누가? 정중부가 자신의 집에다가 중방이라고 해서 요걸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중부가 만들었던 최고 권력 기구. 자, 교정도감인데 교정도감.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 2번이 정답이 됐고, 우리 정답 찾았고. 도병마사, 식목도감. 여러분,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은 고려만 있는 독창적인 기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시기구잖아요. 임시기구는 맞아.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그래서 임시기구인데 고려만 있는 독창기구로서 재신과 추밀, 제추회의 기구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임시적으로 국가에 큰일이 생겼을 때,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 전시 상황 같은 것이 생겼다. 전쟁 같은 게 나겠다. 그러면 바로 만들었던 도병마사. 자, 그리고 식목도감은 법 같은 게 필요한데 지금 빨리 만들어야 돼. 그래서 법이나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식목도감이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독자적 기구로서 법이라 규칙 이런 것들 할 때. 그래서 이 모든 기구 우리가 다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거 모르면 우리가 문제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 17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 17번. 다음 가상 인터뷰에 가에 들어갈 내용. 스님인데 진울 스님 불교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라고 해요. 진울의 활동을 물어보는 건데 일단 진울은 고려시대 활동했던 스님 있죠. 자, 그러면 시기만 알고 우리가 풀 수가 있을까? 한번 보자. 1번. 무예가를 지었습니다. 무예가 원효. 그렇죠? 원효 대사. 이건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그렇죠? 원효 스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불교에 대한 내용을 노랫가락에다가 붙였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게 했었던 무예가 원효. 천태종은 의천 스님이에요. 고려시대 때 활동했던 의천. 자, 수선사 결사가 진울 스님이죠. 그래서 진울 스님 3번이 우리가 정답이고. 자,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했다. 그래서 천축국을 왔다 갔다 했었다. 그래서 기행문을 썼다. 해초 스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진울에 대한 설명은 3번에 있죠. 수선사 결사 3번을 우리가 정답으로 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좀 어려웠다. 근데 우리가 진울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신 학생들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맞추면 3점이니까 되게 좋겠지. 이런 문제는 꼭 맞춰야 됩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가에 들어갈 인물, 사람을 찾는 거예요. 고려시대 학자래요. 고려예요? 성균관 대사성 여기. 고려시대인데 성균관이 있었어요? 고려 말에 성균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충렬왕 때 국학이라는 그 대학교를 이름을 바꿔요. 성균관으로.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최고의 대학교가 되잖아요. 사신으로 명나라 일본에 왕래했다라는 거예요. 조선 건국 세력에 맞서서 그럼 고려시대 학자인데 조선 건국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거에 고려 말에 있었다라는 거죠. 고려 왕조를 지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고려 말에 충신이었구나. 자, 문집으로 포은집이 있었대요. 포은. 포은은 정몽주 선생의 후예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잖아. 그럼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박지원. 우리 박지원은 언제 나왔어요? 실학 공부할 때. 실학은 어느 시대예요? 조선 후기.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자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니까 고려 말의 충신인데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탈락. 송시열도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서인들의 영수. 그렇죠? 최고 권력자였잖아요. 그래서 송시열. 조선시대 정치인이에요. 조선 후기. 그러니까 고려말 이것도 탈락. 자, 3번 정몽주. 정몽주 정도전 하면 여기에서 정몽주 정도전 하면 우리가 어디에요? 고려 말에 있었던 개혁 세력들이에요. 개혁.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뭐라 불렀어요? 신진사대부라고 불렀습니다. 자, 신진사대부라 불렀고 이 신진사대부 중에 고려를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정몽주와 아니다. 고려는 없애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자 라고 했던 정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건국 세력에 맞서서 건국 세력은 누구예요? 건국 세력은 정도전. 고려 왕조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정몽주.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죠. 그렇죠? 3번. 그래서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주역이에요. 건국 세력. 그러니까 탈락.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19번 문제. 19번 문제 들어가 보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 스스로 탐구하는 역사 수업. 좋겠다. 혼자 공부하기 좋겠다. 15세기 조선. 그러면 조선 초, 조선 전기를 얘기하고 있죠.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 이천이라는 분이 갑인자.
금소괄자. 와, 그래요? 이 갑인자는 잘 모르겠네. 그렇죠? 이순지. 역법서인 칠정산. 달력인데.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달력. 장영실. 장영실 저 알아요. 누굽니까? 조선 세종 때 과학자잖아요. 그렇죠? 장영실. 그러면 지금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들었던 어떤 과학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풀어보자. 1번. 거중기를 설계했다. 거중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정약용. 그렇죠? 정약용. 자경루를 제작하였다. 누구? 세종 때. 그렇죠? 세종 때 만들었던 물식이에요. 장영실. 맞아요. 2번이 정답. 자,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측,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이제 거리를 재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동의보감. 그래서 의학 백과사전. 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준의 동의보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장영실에 대한 문제니까 어디에 있다? 2번에 있다라는 거죠. 2번 정답 찾았고 우리가 20번 문제로 가보자. 20번.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 틀린 거 찾는 거래요. 원간섭기. 몽골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려의 생활. 자, 지금 그러면 원간섭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간섭기를 찾아라 라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게 아니고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 뭐 이런 것들. 변발은 머리 이렇게 해서 여기 머리를 깨끗하게 밀고 뒤에서 이제 그 머리를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발은 원간섭기 때 맞죠. 그렇지? 자, 증류 방식으로 소주를 제조했다. 그래서 소주가 이 술이잖아요. 술이 언제 와요? 원간섭기 때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번도 원간섭기 맞고. 고추를 넣어서 김치를 담갔다. 그래서 김치가 이제 빨갛게 이렇게 이제 고추. 그럼 고추가 언제 나왔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고추는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에 들어와요. 조선 후기에 들어온 것이 고추. 그러니까 원간섭기 때는 고려 시대인데 조선 후기가 나왔으니까 틀렸죠. 3번이 틀린 거로 정답.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자, 아랫도리에 주름을 잡은 천릭을 입었다. 이 천릭 모르죠? 와, 천릭이 뭐야? 이것도 이제 원간섭기 때 이 몽골에서 유행했던 이제 치마처럼 이렇게 입었던 이 그 천릭이라는 옷이에요. 옷. 그래서 이 아랫도리, 그러니까 바지 대신 치마같이 이렇게 펑퍼짐한 이렇게 막 퍼지는 옷. 요게 이제 천릭이라는 건데 이게 언제예요? 원간섭기 때 원나라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거든. 그러니까 몽골풍이죠. 그래서 원간섭기 때 있었던 일 맞죠. 그러니까 원간섭기 때가 아닌 거는 언제다? 조선 후기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자, 2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어떤 건물이냐? 뭐 이런 거죠. 하는 일을 또 찾아봐야지. 호조의 관리들이 호조가 나왔어요. 그러면 육조잖아. 여러분이 육조면 어느 시대예요?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뭐라고 나와야 돼? 육부 이렇게 나와야지. 자, 국가의 물자를 빼돌렸는데 비위의 범위가 넓다네. 그러면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제 공적 자금, 국가의 돈을 손을 댄 거죠. 그래서 비리가 심했다. 그 비리를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서둘러 어디의 수장인 대선께 보고하세. 조선시대 때 관리가 잘못했어요. 탐관오리인가 봐요. 그래서 비리가 있었다. 이 비리를 감독하고 탄핵하고 이렇게 했던 기구가 어디냐? 사헌부죠.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이것을 잡는 사람들 사헌부예요. 자, 1번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였다. 이것은 왕의 비서기구잖아요. 조선시대니까 승정원.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았다. 당시 조선의 수도가 어디예요? 한성, 서울. 그래서 한성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외국어 통역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래서 통역이면 뭐 4억 원 정도가 되겠어요. 이건 좀 어렵지. 그렇죠? 자, 사관원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던 언론기구. 이게 이제 왕권을 견제하고 힘이 있었던 기구 사원부죠. 그래서 우리가 3사는 알잖아. 3사. 고려가 아니고 조선의 3사는 3개 기구를 합한 거.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나왔죠. 그럼 만약에 고려의 3사는 뭐예요? 고려의 3사. 여기는 이제 돈과 관련된 회계기구라는 거죠. 그래서 국물, 국식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리고 화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관장했던 고려의 3사인데 조선의 3사는 힘 있는 권력기구죠. 그래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것이 정답이죠. 그래서 사헌부에 대한 얘기는 4번에 있다. 요거 이제 꼭 좀 알아야 돼. 요거 시험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선의 3사와 고려의 3사가 뭐가 틀리냐. 요거. 그래서 21번은 4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22번 문제로 가보자. 가에 들어갈 용어. 지금 보면 이기로 주자 신진사대부 이사림. 와, 어려운 단어는 다 써있네. 그죠? 지난 수업에서는 조선의 통치 이념인 무엇에 대해서 배웠다. 이 화면에는 여러분이 수업 후에 기억에 남는 용어를 입력한 결과가 있는데 입력 빈도가 클수록 큰 글씨. 그러니까 많이 검색해봤다 그러면 컸대요. 신진사대부, 이기 그러면 이기 그러면 자 이기라고 하면 주리론과 주기론이 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주리론은 이황, 주기론은 이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황, 이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진사대부. 자, 이기철학, 주리론과 주기론은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성리학에 대한 얘기지. 성리학. 그렇죠? 그래서 성리학에 대한 것은 2번에 있지요. 우리가 이거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선종은 뭐예요? 선종. 불교잖아. 불교에서 교종과 선종이 있었고 이 불교의 선종은 신라 말에 유행을 했었고 불교가 아니죠. 지금 성리학을 물어보는 거니까 2번 성리학이 정답이고 3번 양명학 하면 누가 떠올라? 정제두. 그렇죠? 정제두가 강화도에 가가지고 강화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강화학파, 정제두, 양명학. 천도교. 여러분 천도교 하면 손병희 선생이 기억이 나야 돼요. 손병희 선생은 동학의 3대 교주였다라는 거죠.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이 이 동학 이제 이름을 고치자라고 해서 천도교로 이름을 고치게 됐죠.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뭐다? 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은 몇 번? 2번을 찾아라. 2번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진짜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죠. 자, 23번. 밑줄군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뭐 여기 산에 성이 있는 것 같아. 그죠? 지금 촬영하는 곳은 남한산성이구나. 그래서 산에 성이 있구나.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유리한 지역에 세워진 산에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때 조선의 인조가 피난을 갔던 곳 어디예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 그렇죠? 자, 남한산성은 나왔고 언제? 이 전쟁 때 병자호란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쳐들어왔어요? 청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자, 김시민 장군이 활약했다. 김시민 장군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장군이죠. 진주대첩, 별무반. 그래서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별무반 고려시대 때 그렇죠.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별무반 윤관. 전쟁 이후에 청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병자호란 때 우리가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해서 어떻게 돼요? 군신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 그리고 청나라가 군 임금의 국가.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를 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 후에 청과 군신 관계를 맺었던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
3번이 정답. 자, 이 여성이 이끄는 명예지원군이 파병되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이 명나라의 장수가 누구였냐면 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병자호란을 물어보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에요. 24번 문제. 와, 이것도 어려운 거네. 있었던 일을 풀어봐라 라는 문제죠. 어렵죠. 이런 게. 그치? 자, 1번 가. 효종이 죽자. 효종이 돌아가셨대요. 자위 대비의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예송이 발생을 했다. 효종이 돌아가셔서 현종 때 있었던 예송 논쟁이에요. 그래서 자위 대비가 얼마나 옷을 입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4번 신하들이 언제라도 탕평의 의미를 새기라는 뜻에서 왕이 탕평비를 세웠다. 누가 세웠어요? 영조 때 탕평비를 세우죠. 그럼 지금 보면 현종 때부터 영조 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비변사가 폐지되었다. 비변사는 고종 때. 그러니까 영조 한참 이후에 있었던 게 이때니까 틀리지. 흥선대원군이 폐지시켜요.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거 언제예요? 전쟁 중에. 임진왜란 때 우리가 만들었던 군대잖아요. 임진왜란 때 만들었던 군대. 임진왜란 때 어떤 왕이에요? 선조 때. 그렇죠. 선조 때.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했다. 환국. 환국은 숙종 때잖아요. 숙종 때. 그래서 숙종 때. 이 안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숙종 때로 정답. 무사화로 김일수군 등이 처형됐다. 무사화래요. 사화, 연산군 때 있었죠. 한참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연산군 때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거는 3번이에요. 야, 이거는 우리가 맞추기 힘든 문제지. 어려웠던 문제예요. 25번 문제. 자,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평안도인데, 그렇죠? 와, 뭐 관군이 나왔어요. 반군이 있고. 와, 어렵다. 이것은 1811년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화가 나서 일어난 봉기다라는 거죠.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지도. 그래서 이쪽에 평안도 사람들이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난 거죠. 1811년이면 세도 정치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관군이 왔다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봉기했나 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세도 정치 때 서북민의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죠. 그렇죠? 홍경래의 난. 자, 홍경래의 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번 홍경래가 봉기를 주도했다. 1번이 정답이죠. 신난다. 1번. 자, 2번 서경천도를 주장하면서 일어난 것은 묘청 서경천도 운동. 요거는 고려시대 때 있었어요. 고려시대. 이거는 조선에서도 조선 후기인데 이거 고려시대니까 시기적으로도 안 맞아요. 틀렸고. 백낙신의 횡포가 계기가 되었다. 와, 이거 어렵다. 백낙신의 횡포는 임술농민 봉기잖아요. 그렇죠? 1862년 세도 정치 때 있었어요. 철종 때. 이때는 순조 때, 이때는 철종 때. 홍경래의 난이 나오면 임술농민 봉기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쉽다. 홍경래의 난과는 얘기가 틀리니까 3번은 틀렸고. 특수행정구역인 소에 주민이 참여했다. 일단 이 조선시대는 소는 없어요. 그렇지? 그럼 소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 고려시대 때. 그래서 망이 망소이 공주 명학수의 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언제다? 고려시대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는 이제 여기는 고려, 여기는 고려니까 여기는 탈락.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인데 요때 홍경래 이름이 탁 나와주니까 1번이구나. 우리가 1번을 정답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5번까지 풀어봤고 너무 힘들죠?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26번부터 들어갈게요. 25번까지 풀었어요. 1번이 정답이고 우리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